강북을 한민수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 폭염이 엄청 심한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예, 뭐 수해 현장도 네. 갔었고요. 또 당 대표 선거가 있어서 네네. 제가 이렇게 돕는 후보랑 같이 밀정 있으면 소화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수해 현장 계속 저 봉사하는 거 화면으로도 보고 예. SNS로 많이 봤는데 그래서 살도 더 빠지신 것 같아요. 뭐 저는 다른 뭐 방송 일정도 해 있어서 네, 정청래 후보만큼은 못 다녔어요. 네. 근데 정청래 후보는 벌써 3kg 이상 빠졌고 네. 요쪽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선크림을 좀 발라도 땀이 너무 많이 나니까 막 흘러내려 가지고 그리고 저도 이번에 느낀 건데 야, 정청래 후보가 일을 잘 하시더라고요. 수해 현장 가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열심히 하고 그걸 뭐 제가 얘기하면은 뭐 약간 형평성의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 기자분들이 예, 기자들은 좀 까칠하고 예, 저도 기자했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인터뷰를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호남 지역 유세를 가셨는데 그 한 신문사 기자가 왔는데 아예 말을 안 붙여주니까요. 네네. 수해 복구 현장에 그 자원봉사할 때는 말을 붙이지 마 하니까 본인도 같이 일을 했어요. 네. 2시간 넘게 그런 다음에 인터뷰를 따갔는데 그런 모습들이 뭐 국민들께는 우리 또 박찬대 후보님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네, 네. 두 분 다 그래서 우리 전당대회가 국민들을 보실 땐 그래도 좋은 평가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전당대회 말씀 주셨으니까 전당대회 말씀 한번 여쭤보면 네. 이제 이번 토요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토요일 날 일산 고양 킨텍스에서 네, 이제 하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곤란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일단은요. 예. 그 저희들이 수해 때문에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에 있어야 될 호남 지역하고 인천 경기 네. 권리당원 투표를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하고 이번 주 2일 날 지금 벌써 어제부터 투표는 시작됐지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호남권, 인천 경기, 그다음에 서울, 제주, 강원 뭐 제 네. 주변에서도 우리 권리당원님들 투표를 다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2일 앞서 가지고 국민 여론조사가 있고 예. 당일 날은 전국대의원 투표가 있는데 저는 무엇보다 좀 주목하는 거는 투표율이에요. 투표율. 네. 지금 저희들이 두 권역에 대해서 거기도 물론 뭐 저희 수해 상황 때문에 온라인으로 합동 연설을 하고 개표를 했습니다만은 보니까 투표율이 충청권이 51%가 넘고요. 예. 영남권은 65%가 넘었습니다. 네. 제가 정치부 기자도 꽤 오래 했는데 역대 뭐 우리 당도 마찬가지고요. 뭐 국민의힘 계열 정당도 그렇고 네. 자체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권리당원들 저쪽은 책임당원이라고 하죠. 투표율이 높았던 적이 제가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일까지도 고민을 해봤거든요. 네. 그거는 우리 당원들이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 대통령님은 정말 너무 잘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든든한데 저 국민의 힘, 국힘당의 모습 지금 거기도 전당대회 하는데 사실상 극우를 옹호하는 후보들이 여론조사상의 선두권 아닙니까? 네, 네. 그런 상황을 보고 그 다음에 윤석열, 김건희가 지금 하는 행태들 보십시오. 윤석열 씨 아예 조사 수사를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 이런 체포영장까지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 권리당원들, 우리 당원들이 야 이거는 아직도 내란은 지속되고 있고 네.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 그래서 다음 지도부 당 대표 선거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은 협치보다도 네. 내란 종식이 우선이고 정말 그렇게 강력한 지도부가 나와서 대통령님을 뒷받침하고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뜨겁게 댓글 4,500분 이상 이렇게 참여해서 댓글 달아주고 계신데 네.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제 댓글에서 뭐 저에 대한 이제 제가 누구 편향은 안 했는데 그러셨어요. 의원님에 대한 말씀까지도 막 있고 그런데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전당대회는 축제장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요. 네. 정말 수해로 시름을 앓고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수해복구 현장에서 두 후보께서 열심히 봉사도 그럼요. 하시고 하셨는데 기왕이면 이제 네거티브보다는 또는 특정 좀 안 좋은 단어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자기가 지지하는 그런 후보님들에 대한 장점, 응원 이런 부분으로 서로 축제장으로 승화를 해주신다 그러면
전당대 이후에도 또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이재명 정부 성공을 함께 만들어가는데 더 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이 댓글에도 뜨겁게 그리고 사실은 예. 제가 각종 단톡방을 보더라도 네. 어떤 긍정적인 것보다는 또 네거티브 이런 근데 게 저는 네. 이제 제가 TV 토론에 이제 두 후보께서 하러 가시잖아요. 그러면 저도 이제 같이 가 보면은 진짜 두 분이 그 이제 토론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들도 아니 역대 여든 야든 저런 큰 전당대 당대표 선거에서 후보들이 저렇게 케미도 좋고 뭐 서로 동감한다고 하고 예. 뭐 OX를 해도 똑같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근데 현장에 가보시면 저는 정말 정청래 후보나 우리 박찬대 후보나 사석에서는 이제 형님이라고 호칭을 하는 두 분 다 그런데 진짜 사이 두 분 좋고요. 저 역시도 우리 박찬대 후보도 아주 사이 좋습니다. 어디 가서나 편하게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분들도 저는 뭐 상당 부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본인이 좋아하는 후보가 있는데 이 한민수가 보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후보가 아니고 다른 쪽을 돕고 있네? 그러면 욕할 수 있지요. 저는 뭐 그거 섭섭하지 않습니다. 욕 먹을 수도 있는 건데 다만 이번 선거는 저희들이 우리 대통령님이 제가 오랫동안 대변인으로서 모실 때 보면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내부에서 작은 차이는 그 다 극복할 수 있다. 그거 서로 보듬고 안고 가고 우리보다 바깥에 있는 정말 우리가 상대할 세력이 있지 않느냐. 우리 야당 때 있었잖아요. 무도한 윤석열 정권이 있었고 지금의 국힘당이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지금 여당이 됐는데 집권 첫 해에 우리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 주권 정부를 뒷받침할 지도부가 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캠페인 기간, 선거운동 기간에는 서로가 견제도 할 수 있고 물론 과도한 욕은 하지 마시고요.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끝나고 나서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당대표가 되더라도 원팀이 될 겁니다. 네네. 분명히 달라지지 않고 그래서 당원들도 또 그때 가면 더 굳게 뭉쳐서 정말 우리 대통령 잘 뒷받침하고 네. 우리 민주당이 힘있게 여당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저 역시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네. 당원분들이나 지지자분들도 힘을 모아주십시오. 당원분들은 어제부터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네. 그래서 투표 동력 일단 그 아까 말씀 주셨듯이 투표율이 이 어려운 환경 또 휴가철 감안해 보면 상당히 높은 투표율로 맞습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투표해 주시고 55 당원 55 그다음에 대의원이 15 정도 되고 일반 여론조사가 또 30 있죠. 그러면 일반 여론조사 전화도 또 잘 받아 주셔야 적극적으로 자기 본인들이 지지하는 그런 후보에 대해서 표를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공개되는 자료인데요. 네. 그 어제 인터넷으로 우리 권리당원들 투표를 했는데 경기권은 꽤 높습니다. 수치도 다 뭐 찾으면 나올 테니까 네. 높고 서울, 제주, 강원도 높은데 수도권 아니 호남권이 좀 낮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예, 호남 네. 쪽에 계신 우리 권리당원들께서는 지금 여기에 참여해 주셔가지고 축제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정말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될 수도 투표해 주시고 또 이 선거가 끝나면 8월 2일 날 끝나면 정말로 하나로 뭉쳐서 예. 우리 민주당은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이재명 정부의 성공 아닙니까? 네. 그래서 뒷받침하도록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 역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힘을 모아 주십시오. 네, 시청자 여러분 그 시청률 저 앞에 이제 투표율 보시면 호남권이 이제 아마 수해 현장 이런 것들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또 더 낮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21% 정도 되고 경기 인천이 약 36% 그리고 서울, 강원, 제주가 31% 정도 그렇습니다. 됩니다. 조금씩 더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평시장 같이 이제 정청래 후보랑 방문하셨잖아요. 네. 현장에서 들리는 민심 중에 가장 국민들이 원하는 것 이런 것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네. 저는 이제 현역 의원입니다만은 네. 이제 그 현장에 가면 기자분들이 또 오기 때문에 네. 제가 아무래도 이제 그 공보 쪽 정청래 후보를 돕고 있는 의원들 사이에서는 맞기 때문에 기자들 오면 제가 갑니다. 그리고 저는 가서는 뭐 거기 가서는 뭐 발언도 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갔는데 아침 일찍은 인천 제철 가셨고 그 다음에 부평시장 가기 전에 인천시당에서 당원들 간담회 저 볼 때는 아주 분위기 다 좋았습니다. 네. 좋고 당원들이 후보의 말씀 들은 다음에 이제 질의도 하고 솔직하게 지금 왜 개혁 당 대표가 필요한지는 설명도 한 다음에 그리고 당원 주권
정당에 대한 포부도 밝혔습니다. 이 부평시장은 상인회 분들 만나니까 물론 뭐 분위기가 좋지요. 또 네. 반가워하시고 그건 저는 뭐 우리 정청래 후보나 박찬대 후보나 누가 가도 진짜 상인들이 반가워하시고 좋아하실 겁니다. 제가 딱 보니까 한 10분 가시면 한 분 정도도 아니고 한 100명 가면 한두 분은 약간 찌푸린 사람이 있어요. 네. 그분은 이제 저쪽 당 지지자일 겁니다. 왜냐하면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예. 그분들 의견도 전 존중합니다. 하는데 나머지 분들은 제일 좋은 거는 대통령 받기 좋다. 네. 너무 이제 살맛 난다. 그래서 잘해달라. 예. 또 그리고 정청래 후보는 이 법사위원장 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뭐 심지어 뭐 법사위원장, 법률위원장까지 말씀하시는 네.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환대해 주셨는데 부평시장이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점포가 1,408개, 어. 8개고 이게 상인회 분들에 따르면 이게 아시아인지 세계인지 제일 크다는 거예요. 지하 상가 엄청 중에. 큰 예, 상가네요. 예. 그리고 거기 가면은 소비 쿠폰, 네, 네. 환영 네. 쫙 이렇게 다 붙어 있는데 네. 뭐 제가 나눠드린 건 아니지만은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네. 역시 우리 대통령님이 잘하고 계신다. 이거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 갔냐면요, 그 계양산 전통시장을 갔습니다. 네. 거기는 이제 우리 계양산 쪽에 있나 보요 예, 거기가 우리 계양을인데, 예, 예. 그러니까 대통령님 지역구예요. 지역구죠. 예전 지역구. 예, 예. 그래서 여사님이 24일인가요? 상인분들이 알려주시더라고요. 뭐 기사 났습니다만, 네. 그때 와서 장 보고 가시고 네. 했다고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때 거기 가셨을 때 정말 반응이 뜨거운 걸 봤습니다. 예, 그래서 네. 저희도 가서 좀 뭐도 사서 먹고 덥다고 이렇게 식혜도 따라 주셔가지고 예. 이렇게 잘 보고 왔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그걸 써보니까 소비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먼저 결제되더라고요. 카드에서 자동으로 저는 지금 맨 앞쪽에. 아껴놓고 있습니다. 아. 저도 신청해서 받았는데 네네. 15만 원 받았는데 저는 어디에 쓸까? 예. 제 마음속에 쓸 곳은 제가 좀 정했거든요. 네네. 정했는데 아껴서 쓰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일반 국민들은 뜨겁게 반응을 하는데 사사건건 뭐 딴지 걸고 발목 잡고 하고 있는 국민의힘 과연 진짜 국회 내에서 보실 때 두 당대표 후보분들께서도 입장을 다 밝히고 계시지만 예를 들어 뭐 체포동의안 이런 걸 어떻게 한다 내란의 잔당 엊그제 이모경 의원님 발언할 때 보니까 뭐 소란이 있더라고요. 내란 잔당이라는 표현에 또 발끈하고 하는데 상임위에서 이제 네네 상임위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과연 협치의 대상으로 앞으로 계속 갈 수 있는 파트너 맞습니까? 전 지금처럼 가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내란 잔당에 발끈하면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내란 본당. 네, 잔당 아닌 본당이죠, 본당. 네, 네. 잔당이라서 화를 냈구나.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여론조사에 보니까 1, 2등 예. 제가 수치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후보들이 이른바 계엄은 계몽령이고 네. 탄핵은 반대하고 윤 어게인이 보수 어게인이고 네. 윤석열과 김건희는 다시 돌아와야 되고 이런 분들이 불과 석 달도 안 된 그 정당에 네. 집권당 아니었습니까? 집권당 그 당을 다시 또 맡아서 당 지도부가 되겠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네. 이걸 어떻게 저희들이 받아들입니까? 뭐 저희 지금 당 대표 후보 두 분뿐만 아니고 우리 민주당 의원들, 우리 당원들, 지지자들, 우리 국민 절대 다수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요. 네. 그리고 다음 이미 보도됐습니다만 그 극우 강사라고 지칭되는 전환길로부터 면접 보겠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이거 심지어 뭐 할 말이 최고위원 없습니다. 파트너로 한다. 지금 뭐 저 당은 그런 저긴 그냥 망하는 예.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난장판입니다. 뭐 전환길은 뭐 설문지 공개 질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과 김건희가 손절하겠느냐? 네. 또 친한 세력 한동훈이 축출하겠느냐?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보도된 거 보면은 예, 예. 거기다가 또 명태균 씨는 자기가 뭐 친한 뭐 벗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만요. 그 최고위원 나온다고 네. 거기를 지지해 달라고. 제가 볼 때 지금 국민의힘에 정말 보수 정당이라고 알고 네. 입당하신 분들, 그 오래된 당원들 입장에서는 복장이 터질 겁니다. 네. 이런 정당을 보고 우리가 당비를 냈는가? 저는 저분들이 저 지금 나온 사람들이 네. 결국은 극우에 따라서 당이 접수가 된다면 저희들이 뭐 협치나 이런 걸 논하기 전에 저 당은 저는 분당으로 간다고 봅니다. 네. 못 버틸 겁니다. 예, 예. 그러면 저로 뭐 돈은 좀 있으니까요. 네. 뭐 이제 뭐 지원비도 자산은 있고. 뭐 천 몇백억 된다고. 천억이 하더라고요. 넘는답니까? 네네. 몰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간에 그런 돈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안 나가려고
너가 나가라 뭐 옛날에 그 손학규 대표 그 정당도 그랬잖아요. 예. 뭐 너가 나가라, 네가 가라, 뭐 하와이 하고 싸움 날 겁니다. 근데 국민들로부터 지금 뭐 한 10%대 후반대 나오는데 전 더 떨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 네, 네. 그런데 그 당에 극우 지도부가 들어섰는데 우리 국민 주권 정부에 민주당이 그 당하고 어떤 걸 논의한다?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네. 저는 그 최소한의 만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일단 계엄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아니 계엄에 대해서 명확히 사과해야 됩니다. 네. 내란에 대해서 사죄를 하고 그건 국민들께 사죄하는 거죠. 네. 정말 석고되지 않은 마음으로 사죄하고 윤석열과 김건희는 절연하겠다. 그리고 3대 특검에 연루된 의원들은 바로 출당도 시키고 수사에 응하도록 하겠다. 네. 대국민 발표를 하고 그러고 난다면 우리들이 저들과 얘기할 수 있는지를 그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기본 조건 단계에 올라오지 않았다. 이들의 그렇습니다. 지금 그 현재의 그들의 주류들의 입장들이 이 어떤 협치의 파트너로서 우리가 인정할 만큼의 그런 조건에 올라오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는 그래서 거죠. 저들이 지금 전당대회가 저희보다 한 20일 뒤에 치러지는데 지금 단계에서 전대가 끝나고 예상하는 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말 극우적 사고를 갖고 있는 그분들이 국민의힘을 접수한다면 글쎄요. 그 당은 자유통일당하고 거의 뭐 똑같아지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정광훈당. 없겠죠. 네, 뭐 근데 아마 전환기 씨가 뭐 나오든 뭐하든 뭐 할 건데 그 뒤에 조정하든지 그 당하고 우리가 민주정당, 민주당이 무슨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좀 전에 화면에서 이렇게 분할 화면 보셨는데요. 아마 왼쪽이 그 명태균 씨가 특검에 이제 출석을 한다고 해서 아마 시간은 10시로 알고 있는데 조금 일찍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명태균 씨가 출석하면 또 현장 화면 그리고 어떤 이야기 워낙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해 오셨던 분이니까 명태균 씨 출석하는 그 장면에 대해서 저희가 생중계를 해드리고요. 오른쪽 장면은 아마 서울구치소로 보여집니다. 그 서울구치소의 체포영장 등등에 대해서도 잘 협조가 안 됐었고 기존에 그리고 일종의 뭐 황제 수감 등등의 여러 논란들이 있었는데 오늘 민주당 국회의원분들께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서 직접 아마 구치소장 면담도 하고 향후 협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현장 체크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이원 생중계로 이렇게 카메라가 배치되어 있는데 명태균 씨 출석 그리고 국회의원분들이 서울구치소 아마 서울구치소도 10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상황이 나오는 대로 맞물려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 TV 대단한데요. 네. 쫙 보면서 저도 좋습니다. 예. 근데 명태균 씨는 주의할 게 있어요. 네. 혹시나 이제 우리 당원분들이나 지지자분들 일부에서 명태균 게이트가 어떤 윤석열 정권의 이 폭망, 패망의 결정적 도화선이 되고 한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네. 맞는데 저 사람이 하는 얘기가 모두 진실일 거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네. 공익신고자 강경훈 씨 얘기했듯이 지금 많은 부분을 저는 거짓말할 거라고 봐요. 네, 네. 워낙에 저런 쪽으로 이렇게 능숙한 사람이라 순간순간 본인이 이게 유리하다고 보는 빠져나가고 뭐 형량도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거기에다 입장을 바꾸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또 정확히 볼 필요 있다 이런 말씀. 아주 정확한 말씀이세요. 그 강혜경 씨 그리고 저 김태열 씨 이제 공익자부자 1, 2, 3, 5 입장에서 볼 때 이분이 많은 이야기를 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단초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잘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있고 본인에게 유리하거나 또는 본인과 관계가 좋은 분들에 대해서는 또 가려진 부분이 있잖아요. 네, 네. 예를 들어 이준석 전 대표라든지 홍준표, 오세훈 네. 이분들에 대해서 하는 것과 또 이준석 등등에 대해 하는 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좀 착각하는 게 좀 전에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네. 홍준표 시장은 정계를 떠나면 더 이상 입을 열지 않겠다 네. 했는데 요즘도 뭐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깔 수도 또 공개할 수도 있어 이렇게 네, 협박하고 있고 오세훈 시장은 이미 이제 맛이 좀 간 것 같고 네. 그런데 막간단 표현 쓰면 안 됩니까? 그럼 네, 뭐. 막간단 표현을 네. 취소하고 네, 네. 아무튼 많이 상처를 입었다.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이번에 대표된 사람에 대해서는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명태균 씨도 현실 자각해서 이준석도
쉽지 않다. 저는 이준석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 이준석 의원 이야기 나왔으니까 네. 지금 이제 압수수색을 2번에 걸쳐서 받았단 말이죠. 2번 했다는 그 의미가 크겠죠. 네. 첫 번째 할 때 이제 피의자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 뭐 참고인에서 강력 반발한 게 이제 뭐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부분까지를 뭐 확대해서 조사를 한다 등등등을 주장을 하면서 여러 이제 딴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 대표죠. 체포영장 이런 것들이 청구될 때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거 보면 아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뭐 이런 입장들이 나오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 개인 의견요. 머뭇거릴 이유가 전혀 없다. 네네. 바로 오면은 저는 찬성하겠습니다. 네네. 어떤 그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는 일단 이준석 대표 저랑 같은 상임위에 있어서 제 앞에도 있습니다만 여러 차례 저는 잘 좀 지켜봤어요. 네. 지난 대선 과정을 보면서 저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표현으로 지금의 우리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 보면서 저 사람은 더 정치를 하면 안 되겠다. 예.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준석 대표나 이준석 의원에 대해 기대를 갖고 있는 우리 젊은 층이 계시면 좀 냉정하게 네. 평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저도 지역구가 있습니다만 이준석 의원도 경기도에 지역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15만 명 적어도 15만 명의 유권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 주민이 있고 국민이 있는데 모든 점에서 약자와 강자의 편을 가르고 여성과 남성의 편을 가르고 저는 이건 기본적인 국회의원도 해서는 안 되는 정치 행위입니다. 네. 근데 아무리 작아도 작은 정당의 정당 대표고 대선 후보로 나온 사람이 여전히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해오고 있어요. 네. 왜 지난 대선 때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폭력적 언산을 썼겠습니까? 예. 다 그런 것도 의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목적이 저는 뭐 있었겠죠. 여러 가지를 많이 들었어요. 분리하면은 조금 수그리는 척, 그러니까 좀 고개를 숙인 척하다가 바로 듣고 나면은 아니면 바로 그 사람을 공격한답니다. 제가 언론인들부터도 많이 들었는데 네. 그런 식의 자세를 가진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됩니다. 네. 전 이준석 의원이 나이는 이제 딱 40 넘었다고 하는데 네. 정치는 저보다도 훨씬 오래 했어요. 10한 3, 4년 넘었을 그렇습니다. 겁니다. 제가 예. 정치부장 할 때도 이분이 예. 들어왔던 것 같은데 언론사에서 정치 입문했는데 그래서 이대로 놔두면 본인이 들으면 좀 뭐 미안할 뭐 섭섭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2의 윤석열이 된다. 네. 그래서 본인은 뭐 한동훈 전 대표였나요? 뭐 술 안 먹는 윤석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제2의 윤석열. 예. 이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정치권에서 스스로 정치권을 떠나는 게 맞고 그렇게 안 하겠다면 체포동의안이 오면은 저희들이 신속하게 가결 처리해서 정치권을 떠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네. 보고요. 이 사람이 그 예전에 우리 대통령님 머린 가혹한 정치검찰 탄압받을 때 네. 뱉어놓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냥 비아냥대듯이 하는 말들이 많죠. 조롱하고 했죠. 그런데 그 개혁신당의 당대표가 되고 압수수색 오니까 공교롭다. 시점이 공교롭다라고 했어요. 제가 돌려주겠습니다. 가소롭다. 예. 이준석 가소롭다. 아하. 아니 무슨 그 이미 특검이 설명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무슨 미국 출장 갔다 왔다면서요? 네. 저는 뭐 나가본 적이 없어요 국회의원 돼가지고 제주도도 못 가본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제 개인적 얘기를 해서 그런데 미국 출장 갔다 온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그 기간을 특검이 다 배려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국민들 속이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것들이 있고 명확하게 피의자로 적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좀 들어보니까 지금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도 네. 많은 부분을 좀 특검이 수사하지 그런 것 않았나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뱉어놓은 말처럼 가서 당당하게 수사를 받으세요. 뭐 또 그냥 뭐 글 올리고 뭐 해가지고 그 알팍한 정치적 꼼수 부리지 마시고 호수아비치기라고 그래서 자기 어떤 불리한 게 나오면 다른 걸 들이대면서 확 피해가는. 딱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프레임 전환 그건 능숙한 것 같아요. 예. 그게 잠 기술이죠. 법 기술자들이 많이 쓰는 건데 네. 이 사람은 뭐 법조인도 아닙니다만 그렇게 시선을 돌립니다. 그게 또 안 되면 메시지가 자기한테 불리하면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맞습니다. 예.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대로 놔두면 제2의 윤석열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 빨리 아니 뭐 저기 그 다른 직장 구하면 되잖아요. 네. 그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넘어오면 네. 즉각 처리하겠다. 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교롭다가 아니라 가소롭다. 제가 봐도 예. 그동안 검찰이 제 역할을 제대로 했다 그러면 벌써 압수수색 끝났을 일을. 그럼요. 그리고 일전에 있었던 그 참 입에 담기 민망한 혐의에 대해서도 네. 뭐 무죄가 납니까? 네. 공소시효 끝나가지고 수사가 안 된 거지. 자 그러면 의원님 이제 이준석 그 개혁신당 대표는 그런데요.
지금 내란의 밤 때 뭐 2분 몇 초를 통한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도 있고 또 뭐 40 몇 초를 통한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있는데 뭐 심지어 내란은 내가 내란에 대해서 막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또 탄핵은 반대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마치 이제 그 비상계엄과 탄핵을 분리하는 발언도 하고요. 엉망진창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이제 조사받는 대상이 뭐 8명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별개로 국민의힘 의원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체포 등등이 넘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대로 수사 상황에 따라서 수사해야죠. 예. 제대로 수사해야 되고 3대 특검에 연루된 의원들이 전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네, 봅니다. 네. 명태균 게이트도 뭐 저기 강혜경 씨 얘기에 따르면 이 손탄 정치인이 그렇죠. 한 50명 정도 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다 밝혀져야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요. 내란 특검 저는 지금 우리 교수님 거론한 사람 말고도 또 현역 의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분이 그날 내라는 밤 때 저도 뭐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네. 근데 상당히 수상쩍은 언행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본회의장 들어가지고 막 전화를 막 하고 숫자를 세는 숫자 듯하게 세는 분도 있고 있었죠. 네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 모여가지고 이 빨리 해제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도 우리 국회의장님한테 빨리 상정해달라고 그랬죠. 근데 저는 지금 보면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잘 판단하신 거예요. 예. 그 절차를 만약 하나라도 좀 미흡했다거나 어떤 비판의 소지가 있었다면 전 윤석열은 제2, 제3의 계엄을 또 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랬더니 잘 저희가 처리했는데 그 밤 때 저 일부 얘기 들어보니까 그 친한계 의원들이나 뭐 좀 왔지 않습니까? 네. 그 계엄 해제 의결하려고 당사에서 출발한 숫자가 18명이 아니고 더 많았다는 겁니다. 네. 그 모르셨죠? 18명이 그건 아니고 몰랐습니다. 여기 당사에서 출발할 땐 더 많았대요. 어허. 근데 쭉 와서 가자 해서 왔는데 보니까 사라졌다는 중간에 거예요. 사라지고. 네. 툭툭 떨어져 나갔고 보니까 원내대표도 가 있고 아하. 딴 데 가 있고 방해를 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수사해야 되고 아하. 저는 최혜병 특검에서도 예. 당시에 그 책임져야 될 라인에 있는 사람들 네.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 수사를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제대로 수사가 돼서 당시 여당인 국힘당 의원들의 연루가 명백해진다면 저는 그분들 개개인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랄지 구속영장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그건 국회에서 엄정하게 처리를 해야 되고요. 네. 뭐 이준석 의원뿐만이 아니죠. 엄정하게 처리해야 되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네. 그뿐만 아니고 저는 국민의 힘을 이 정당으로서 존속할 가치가 있는가 이런 심각한 고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예전에 기억나시지만 통진당, 예, 통합진보당이 내란 예비 음모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뭘 뭐 실행했다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 그 에로였나요? 제 기억에 제 기자 때인데 그 회합이라는 모임에 그 여성이 아이도 들쳐업고 갔어요. 그 내란을 획책하는데 엄마가 예, 애기 업고 예. 가고 뭐 시장바구니 들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게 대법원에서 판결도 나기 전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신청을 해서 박근혜 정부 때 예. 이게 해산 명령을 받고 현직 의석 5석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네, 네. 그러면 윤석열이 저지른 이 내란은 거기다가 지금 외환 관련된 죄도 지금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저는 그 죄값으로 따진다면 죄의 무게로 따진다면은 100배? 1000배는 더 무겁다고 예비 봅니다. 업무도 지금 당이 저 해산 그렇습니다. 명령이 됐는데 예, 그래서 실제 실행을 한 집단은 예, 어떻게 예.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저는 제가 볼 때 지금 3대 특검 모두 네, 네. 수사를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대로 밝혀진다면은 그거는 저희 민주당이 아니면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가 헌재 요구해서 국민의힘을 절차는 그렇죠. 해산하지만 이건 국민이 해산시키는 겁니다. 네, 네. 그런 상황이 온다면 국민이 해산시키고 국민이 그래 너희 정당은 이제 대한민국에 있으면 안 돼. 이건 내란 잔당이 아니고 본당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일반 해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요. 그 3대 특검이 정말 열심히 해주시면서 파생되는 일이 너무 많이 그동안 이제 사실은 어느 정도 이럴 수 있겠구나 했는데 이제 실체적으로 드러나는 소위 이제 파생되는 네, 격가지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기간 법정 기간 내에 특검에서 다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도 걱정을 하거든요. 미리부터 예. 기간에 대한 부분도 좀 충분히 이렇게 잡아주시고 하는 걸 당에서도 많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검증 특위도 만들고
저희도 뭐 전당대회 끝나면 또 새 네. 지도부가 들었으면 바로바로 조치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그 3대 특검 중에 특히 김건희 특검은 네.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그런 점을 좀 엄청 생각을 많이 하고 지금, 있습니다. 예, 계속 왜냐하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혐의가 16개를 저희들이 한 건데 예. 뭐 집사건도 있고 저는 그 영장을 기각한 판사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다 일반 국민들도 이해를 그럼요. 못 하고 그런 있습니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수사 예전에도 우리 방송도 그렇고 다른 데 가서 저희 국민들이 앞으로 수사하면 할수록 특히 내란 특검, 뭐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정말 놀라운 충격받는 일이 많이 생길 거다. 세상에 1억 원어치 짝퉁을 칭칭 감고 가는 영부인을 저들이 볼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네. 그 주장이 맞다면 뭐가 짝퉁이겠습니까? 예.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특히 김건희 측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수사를 한번 가면은 네. 조사를 혐의 하나당 받고 최소한 3, 4일 정도는 이렇게 준비 기간이랄지 피곤하니까 쉴 필요가 있지 않겠냐. 간헐적 단식은 들어봤습니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16개 곱하기 4일을 해보십시오. 네. 이게 2달이 넘어요. 그러니까 특검 그러면- 기간을 다 계산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고 그러면 있는 거죠? 김건희 하나 소환하는 데만 2달이 넘으면 예. 저희들이 최대 150일이거든요. 그러면 올 연말에 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간이 끝납니다. 예. 그러면 시간 끌어가지고 넘겨보겠다는 생각밖에 더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그런 걸 용납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지금 저희 원내 지도부도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요. 더 이상 뭐 그런 뭐 얕은 꾀로 빠져나가지는 못합니다. 네, 네. 이미 뭐 윤석열이나 김건희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180도 네. 진술을 다 바꾸고 있습니다. 윤에스더님 그리고 애기나니님 강순영님 한민수 의원님 파이팅 엄청나게 감사합니다. 많은 이제 격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갑자기 또 국힘에서 급발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언론을 다 장악하려고 한다 하면서 이제 방송 3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극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8월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어떻습니까? 처리합니다. 처리하고요. 아, 네네. 방송 3법 제가 이제 상임위에서도 제가 다 아시는 것처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 예. 과방위원인데요. 제가 두 군데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뭐 그 정도 스트레스 받는다고 제가 뭐 위축될 사람은 아닌데 첫 번째는 이진숙 얼굴만 보면 제가 도저히 비상식적인 사람이라 예전에 김태규까지 있었어요. 예. 박민도 있고 박장범도 있고 그러네요. 네. 쭉 나오면 정상인이 아무도 없어요. 류일임 있죠. 아하. 최초로 민영삼 어. 우리 애청자분들께서 한민수 힘들게 산다는 거 아셨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네. 또 국힘당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 제가 실명까지 얘기 안 타도 아시지 않습니까? 박정은 의원을 비롯한 네. 있는데 제가 그렇게까지 질타를 하고 지적을 하면 어지간한 사람이 알아들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 뭐냐면 방송 3법은 저는 우리 대통령님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정권 잡고 하면은 사람 마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방송도 자기한테 본인한테 유리하게 보도해주고 싶어. 뭐 권력자라면 다 그럽니다. 여당도 그렇고. 근데 그걸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전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는다 했더니 뭐 기억나실 거예요. 박정훈 의원이 뭐라고 한지 그 상임위 속기록에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님은 않죠. 대통령은 생각이 다를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은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방송 3법으로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려고 한다. 공정성과 독립성을 인정해주겠다. 사장 이제 대통령이나 여당이 뽑지 않겠다. 네. 권력으로부터 놔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핵심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생각이 다를 거라고 했어요. 네. 다르기는 뭐가 다릅니까? 우리 대통령이 내 생각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처리하라고 했어요. 처리하는 게 맞다고. 그래서 제가 오직하면은 상임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들으라고 그랬습니까? 만년 야당만 할 거냐? 예, 만년 소수당 계속 할 거냐? 소수당만 할 거냐? 말씀하셨죠. 아니 네. 거기에 언론 단체도 있고 종사자 단체도 있고 온갖 그 시민 단체도 있고 전문가 단체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 반대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네. 그분들이 친민주당 성향이라 앞으로 계속 민주당이 원하는 이사가 나오고 이사장이 나오고 사장이 나온다. 네. 그거 제가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그분들 지지를 받아라.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인정하는 게 우리 민주당이 영원히 여당할 거라고 보느냐 네.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보통의 경우는 예전에 예.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부 때 하면은 딱 여당 되는 순간 자기들이 꽉 쥐어 안 바꾸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민주당과
우리 대통령님 그리고 우리 국민 주권 정부는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이거 결단한 거예요. 네, 네. 그것도 하겠다고 하면 제가 정상적인 야당이면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면서 박수 쳐줘야 됩니다. 네. 근데 저희들이 8월 4일 날 예. 방송법을 상정하면은 무제한 토론을 두르겠다는 거예요. 네. 그 뭔 궤변을 하려고 무제한 토론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 때 윤석열 정권 때 무제한 토론을 제가 했거든요. 네, 그때는 할 필리버스터. 말이 많았죠. 네, 네. 필리버스터. 왜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질타를 하고 그랬는데 국힘당 의원들 무슨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8월 4일 날 방송법을 먼저 상정을 하고 8월 5일 날 그 24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네, 네. 무제한 토론을 저희들이 종결시키려면 네, 우리 법 여건이 180석이 넘기 때문에 네. 5일 날 종결시키고 통과시키고 그러고 나면 이제 7월 국회가 끝납니다. 이제 8월 국회를 다시 소집해 가지고 다음 이제 방문진법 우리 네. MBC 관련된 방문진법 EBS법을 차례대로 통과시킬 생각입니다. 네. 근데 그들이 이렇게까지 급발진하면서 뭐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하는 뭐 어떤 특별한 게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네. 대로 이제 지금의 이제 저희들이 이사를 구성할 수 있는 이사를 네. 예전에는 그냥 방통위에서 다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권 때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만 이진숙과 김태규 둘이서 한 거 예, 아닙니까? 2인 체제. 그렇습니다. 네. 뭐 체제도 아니에요. 그냥 이 둘이 한 거예요. 둘이 했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방통위가 아니고 말 그대로 국회에서도 최소한으로 추천을 여야가 하고 그다음에 시청자위원회도 있고 뭐 우리 종사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종사자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단계에서 전문가 학계 다 추천을 하도록 바꿔놨습니다 법을. 그러면은 훨씬 더 이사진들의 구성이 다양화되고 민주적이고 그 절차가 맞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장 추천위원회를 100명 이상으로 구성토록 했습니다. 네. 거기에는 각계각층에 다 들어온 겁니다. 그 이사를 추천할 때도 그렇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추천하라고 합니다. 어느 단체도 그냥 단체 회장이 그래 뭐 한민수 너 마음에 들어 너 이사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법으로 민주적 절차였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뭐 조용한 데 가서 보거나 집에 돌아가서 법을 읽어보면은 잘 됐다는 걸 인정할 거예요. 네. 그런데 일단 트집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위헌법률 심판까지 뭐 제청하겠다 이렇게 해놓으면 예. 뭐 자기들이 이제 뭐 혹시라도 여당이 될 가능성도 제가 보면 없습니다만 네. 그럴 경우에 이제 방송 장악을 못 하는 거죠. 그 옛날 하던 버릇을 못 하게 되니까 그게 아쉬워서 그러는 겁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수많은 그 사람들 그 면면들 얼굴이 막 스쳐가는데 네. 그런 사람들을 더 이상 자기들이 입맛대로 임명을 못 하니까. 그럼요. 그 이사진 못 바꾸고 이제 KBS도 땡윤 뉴스나 그 파우치, 네. 박장범 이런 사장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사장 추천회를 구성하고 그렇죠. 이사진이 국민의 뜻을 반영한 사람들이 뽑히고 그러면 이제 공영방송은 국민의 품으로 가는 거죠. YTN 케이스에서 그 김백 사장이 이제 갑자기 이제 그만뒀는데 뭐 그게 뭐 용태냐 사태냐 뭐 주랭량이냐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실제로 그 YTN을 인수한 유진 기업의 속내가 뭔지도 저희들이 그렇죠. 봐야 되는데, 근데 우리 민주당이 또 우리 가방 의원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장난은 못할 겁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그 케이스에서도 보면은 이제 원래는 그 사장 추천위원회가 있고 그 기자분들 네, 그 YTN 직원들 보도국장, 그, 예. 그 투표도 하게 돼 있었는데 다 이제 무시해버렸습니다. 다 무시하고 했던. 그래서 저희들이 법으로 예, 예.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래서 YTN과 연합뉴스 TV 보도 채널들은 그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네, 네. 법적 적용을 이제 받게 될 겁니다. 네.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폭염 속에 마무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때보다 조금 톤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제가 보니까 출연할 때마다 우리 교수님이 계셔서 우리 박정호 기자가 많은 긴장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오늘 이렇게 또 불러주셔가지고 여러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날이 많이 더운데 우리 오마이TV 애청자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그래도 더위 때문에 몸은 지치지만 윤석열 정권 끝나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 주권 정부 우리 민주당 진짜 그래도 좀 살맛나는 세상 만들어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네. 한민수 TV가 있습니다. 네. 유튜브 한민수 TV
구독 많이 해주십시오. 네, 한민수 TV 구독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또 후원까지 의정 활동 열심히 하시라고 지금 맹활약 해주고 계신데 그리고 지금 내란 재판부 빨리 만들어 주세요라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댓글이 많거든요. 예. 오죽하면 진짜 사법부의 이런 판결을 못 믿다 보니까 이런 요청까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맹활약을 기대하고 뜨거운 여름 더 열심히 활동해 주십사 당부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